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영TV의 정순영입니다. 여기는 경기 도자 박물관에 왔습니다. 조선시대에 궁에 납품했던 도자기를 직접 만들었던 곳입니다.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도자 박물관 잘 보셨습니까? 시간이 짧아서 자세하게는 보지 못했지만 최대한 즐겁게 봤습니다. 여기는 왕실 도자 판매관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는 데고요. 여기가 경기 도자 박물관이고요. 저쪽에는 경기 도자 박물관 체험교실이네요. 여기 카페가 있고요. 사장님 입장 환영합니다. 여기는 경기 도자 박물관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 박물관. 경기 도자 박물관은 조선시대 500년간 왕실용 도자기를 생산했던 관여의 고장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도자 전문 박물관입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살라만포님 입장 환영합니다. 도자기 어디서 왔을까? 세라믹 라이브러리입니다. 도자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먼저 고령토를 채취하고 감사합니다. 수비와 연토, 또 물레 성형을 한 다음에 장식하기, 또 초벌구이, 그 다음에 문양 그리기, 또 시우와 재벌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 청화백자란 산화 코발트 성분의 청색 완료로 문양을 그린 다음에 투명한 유약을 입혀서 12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구워낸 도자기입니다. 페르시아에서 생산된 깊고 푸른색의 이 청화 안료는 여기 철화란 산화철이 많이 포함된 안료로 문양을 그리고 투명한 유약을 씌워서 고온에서 구워내면 흑갈색의 철화 문양이 나타납니다. 이 철화 안료는 구하기가 쉬워서 청자, 분청상이, 백자에 널리 사용되었어요. 버튼에 손을 대면 나오네요. 설명이 나오네요. 손을 대면 버튼 NSL 부자클럽님, 장동건님, 사천 윤호 안주십사님, 유리님 입장 감사합니다. 지금은 경기 도자 박물관에 왔는데요. 여기서 같이 구경해 봐요. 네, 조용히 할게요. 아무도 없을 때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하늘과 땅을 잇는 도자기. 보물선 감사합니다.
강은숙님 입장 환영합니다. 여기는 경기 도자박물관입니다. 신양 제기, 하늘과 땅을 잇는 도자기 영상입니다. 자공 이륵산이 새로 만든 제기를 가지고 와 시로써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도량 담을 제기를 신속히 만드니 겉은 모가지고 안은 둥글도다. 괴는 실로 이것과 서로 반대이고 내 눈이 다시 툭 튀어나왔네. 이것 둘둘씩 가장 앞쪽에 놓고 좌우에는 두와 변을 놓는도다. 큰 배의 술그릇은 코끼리 코가 굽었고 희우의 술그릇은 뿔이 새 둘레로다. 경기도입니다. 술단지는 연약한 제도가 아니고 둥그런 귀에 두 고리가 연했는데 마치 하늘의 천둥소리가 구름 사이에서 요란한 것 같구려. 오직 잔대엔 두 기둥이 달렸고 턱은 타원형의 입은 절로 기울어서 울창주를 떠서 따를 수 있으며 날듯한 꼬리와 날개는 보이지 않네. 모든 이 애제의 모양들은 지난 시대 이전의 것과 방불한데 거칠고 흠집 있는 건 논할 것 없고 귀중한 것은 정결한 데에 있다오. 도공은 비록 미천한 사람이지만 나를 도와 애의의 정성을 들이며 새긴 것들이 복도에 들어맞으니 애오라지 후세 현자를 기다리노라. 후세 현자를 기다리노라. 애 것을 본떠 바로 세우다. 경기 도자박물관입니다. 태조 왕건의 태묘 제기. 고려는 통치 이념의 정립과 왕권 강화를 위해서 애제 정기로 사회를 재편하고자 했는데 이때 중국의 유교 애제를 반영한 고려 제기의 변화가 일었습니다. 고려 왕실의 태묘를 건립한 성종은 981년도에요. 최신 청자 기술에 주목하여서 북송 태조가 반포한 삼내 도식을 바탕으로 청자 제기를 처음 제작하고 정성껏 진설하였습니다. 도자 제기는 태묘의 대사뿐만 아니라 적전, 선잠 등 중사, 풍사, 우사, 문선 왕묘에 지내는 소사 등 국가 제사 전반에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1113년 예의상정소가 설치되는 예종대가 되면 또 한 번의 애제 정비가 이루어집니다. 북송 희종이 보내온 재래음악인 대성악과 고, 괴, 정과 같은 각종 제기를 통해서 고대 고동기를 바탕으로 정비된 송애제가 고려에 도입된 것입니다. 곧이어 국가전래서인 상정고급내가 완성되는 한편
청동 제기와 함께 고동기를 모방한 청자의 제작도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성리학적 이념이 도입된 원간섭기에 들어와 공자의 입회를 모신 문묘 제례가 활성화되었으며 원의 제도를 모방한 문묘 제기가 고려에서도 제작되었습니다. 이거는 용인 서리가마의 백자 제기입니다. 백자 거북이 장식 제기 뚜껑입니다. 백자 황희하고 백자 희준입니다. 조오래 교수님, 세이힐링 33님, 박운상님, 보상청님, 주호님 입장 환영합니다. 이거는 청자 양각 일용문 발입니다. 가운데에 청자 양각 일용문 받침입니다. 이거는 청자 양이병입니다. 청자 양각 도철문 사각 향로입니다. 청자 양각 도철문 사각 향로입니다. 사랑과 행복님 입장 환영합니다. 여기는 청자 양각 도철문 향로입니다. 선화 박고도와 고동기형 청자에 대해서 써져 있습니다. 선화 박고도 중에서 상소 부정입니다. 중국 북송 12세기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잘 이렇게 조용히 해야 돼서 크게 말을 못해 죄송해요. 여기는 청자 사각 받침입니다. 정말 문화가 국격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고민 해결님 입장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는 청자 음각 모란 당초문 매병입니다. 아니 잘못했어요. 이거는 청자 음각 초화문 잔과 잔 받침입니다. 이게 9번이네요. 청자 음각 모란 당초문 매병입니다. 공부를 하니까 조금 제목만 봐도 신작이에요? 아니요. 여기 박물관이에요. 도자 박물관. 12세기. 지금 이거는 12세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00년 전 거예요. 고려 12세기. 이건희 회장 컬렉션. 이건희 회장 컬렉션이에요. 지금 현재. 이건희 회장이 수집한 겁니다. 이건희 회장이 정말 우리 문화재를 많이 지켰어요. 강은수님 입장 환영합니다. 지금 이거 4번은 백자 음각 초화문 접시입니다. 이거는 백자 음각 초화문 완입니다. 이렇게 작은 잔을 완이라고 합니다. 저쪽에 있는 거는 이거는 청자 주자입니다. 이거는 청자 양각 운항못 완입니다. 고려 12, 13세기 동해 사마동의 고분에서 출토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입니다. 감사합니다. 낚시사랑님. 구경하세요.
아, 조으래 교수님, 그래요. 이해해요. 너무너무 상태가 좋아. 시작인지 문의했어요. 아, 맞아요. 이건희 회장, 아까 이건희 회장 소장품은 이거 세 개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청자, 음각, 모란당, 초문, 매병. 이런 거를 매병이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희 컬렉션이에요. 이건희 회장 컬렉션. 이거는 청자, 음각, 초화문, 잔과 잔받침. 이건희 고려 12세기 거예요. 청자 사각 받침인데 이것도 이건희 장 컬렉션입니다. 고려 12세기예요. 보관 상태가 아주 좋죠. 이 세 작품이 이건희 장 컬렉션입니다. 이쪽에서 저쪽 거 안 봤죠? 청자 양각 도철문 향로입니다. 여기는 백자 음각 초화문 접시고요. 중국 송나라의 12, 13세기 이거는 이 모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입니다. 이거는 청자 타호입니다. 이건 고려 12, 13세기경. 이 모두가 의뢰에 사용된 최고급 도자기인데요. 고려 12, 13세기경에 지금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입니다. 이 최고급 도자기가 의뢰에 사용됐는데요. 북송 황실이 주도한 고대 첨동기의 재현과 남송 문인사회에서 고동 침이 열풍에 따라서 송원대 청자 제작지인 남송 관요 용천요에서 고동기 모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한편 고려에서는 12, 13세기 강진 사당리 가마를 중심으로 의뢰 연구로 채택한 고동기형 청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이게 다 최고급 도자기, 의뢰에 사용된 제사에 사용된 최고급 도자기입니다. 아, 박물관. 맞아요. 상태가 너무 좋죠. 여기는 서울 역사박물관 소장인데요. 조선 15세기에 분청사기 이남은 깃대발이네요. 이거는 조선 15세기에 분청사기 상감 뇌문 제기입니다.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조선 15세기 여기도 이건희 회장 컬렉션입니다. 네네. 여기는 분청사기 상감 황목운문준입니다. 이거는 조선 14, 15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입니다. 여기 청자상감 상준인데요. 고려 14세기 국립광주박물관 소장입니다. 문묘제기와 신제기 제도 세종실록의 조선 1454년도에 고려 말에 성리학을 보급한 안양은 1303년 국가 최고의 교육기관인 국학에서 대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중국 강남에 박사 김문정을 보내서 문묘에 쓸 제기와 함께 공자 및 70제자의 초상화, 악기, 경서를 구해오게 했다고 합니다. 북송의 애서나 남송 후기 백과사전인 사림광기의 사파에는 통영발에 코끼리, 소, 눈 등이 새겨진 제기 그림이 등장했는데요. 강진 사당리 가마태에서 발견되는 14세기 상감청자 제기도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기의 형태는
조선 초 새롭게 정립되는 세종실록 올해 1454년에 수록되어 있는 제기 그림의 모본이 되었습니다. 백자 뚜껑, 백자 황, 이 백자 괴입니다. 고려 11세기, 고려 11세기 백자 괴입니다. 이게 다 백자 괴네요. 고려 11세기에. 용인서리가 말 백자 제기. 철원의 꽃잎 환영합니다. 성리학적 유교 이념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은 조선 왕조는 건국과 함께 윤모의 석전을 왕이 지내하는 공식 제사로 지내면서 유교 국가임을 공표하였다고 합니다. 낙동강 용신제의 가야 진사 분청 제기입니다. 분청사기 상준, 조선 16세기입니다. 분청사기 희준, 조선 16세기. 3번에 분청사기 보, 조선 16세기. 그다음에 저거는 분청사기 등, 이게 등, 분청사기 괴, 분청사기 호준. 감사합니다. 백수아님. 구경하세요. 이거는 분청사기 호준입니다. 조선 16세기. 이거는 모두가 양산시립박물관 소장품입니다. 양지연 재래시설의 철화작인데요. 백자 철화문 작입니다. 백자 괴입니다. 백자보, 백자보입니다. 백자철화 인연문 2입니다. 백자철화문 상준, 조선 16세기입니다. 백자철화문 희준, 조선 16세기. 백자철화 계문 2. 백자호, 백자 뚜껑입니다. 모두 조선 16에서 17세기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선현을 기리는 도동서원 금속 제기입니다. 도동서원은 조선의 성리학제 동방오연을 대표하는 김광필을 이게 유제보입니다. 저 뒤가
뒤에 이것이 유제보입니다. 이거는 유제괴, 조선 17세기. 여기 있는 건 모두 조선 17세기 금속 제기입니다. 유제 촛대입니다. 유제 받침과 유제 작입니다. 유제 촛대입니다. 서년을 기리는 도동서원의 금속 제기입니다. 유제상준입니다. 조선 17세기에 만들어진 제기입니다. 이거는 유제희준, 유제희준, 유제용작. 모두 대구의 도동서원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 금속 제기입니다. 조선 왕실이 주목한 청화 제기입니다. 17세기에 연이은 전란으로 제기가 훼손되고 제기의 재료인 동의 수입이 어려워지자 사회 재건을 위한 제기 조달은 시급한 과제였으며 유제 제기를 우선으로 하는 국가 대사에서조차 금속기를 모방한 백자 제기를 혼용케 되었습니다. 이게 백자괴, 백자괴. 3번은 백자작과 작받침, 백자모사기. 여기는 백자촛대고요. 백자청화 제자문 사각접시, 백자청화 재현주병 명병. 멀리서 가겠네요. 신실의 제사상에 차려지는 제기. 신을 부르는 의식에서 향을 사르는 향로와 향합, 어둠을 밝히는 촛대와 등잔을 양쪽에 배치했네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전사청에서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제례를 담당하는 전사청에는 제수를 준비하는 각종 도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희생이 준비되면 검은색 가마솥인 확에서 재물을 삶고 고기가 익으면 정에서 옮겨 담게 됩니다. 이때 정도구로는 희생의 몸통을 나르는 비, 삶은 고기를 건져 정에 옮겨 담는 필. 늦어버렸네. 준소상에 사용되는 제기입니다. 신실 밖의 준소상에는 각종의 술을 준비되는데 계절별로 술 항아리를 달리했다고 합니다. 봄, 여름에는 조이, 게이, 희준, 상준, 살레를 올렸고 가을, 겨울에는 가이, 황이, 착준, 호준, 살레를 사용하였습니다. 술 항아리는 부유물이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술을 떠내는 곡자인 용작을 올려두었습니다. 이 밖에도 씻은 작물을 담는 바구니인 작비와 어둠을 밝힐 촛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선 제기의 모범은 종묘 제기입니다. 왕이 직접 친제를 행할 때 사용되는 제기를 그린 그림입니다. 정전 각 신실의 상차림인 설찬도와 신실 앞에 위치한 준소상에는
진설되는 제기를 그린 준소제기. 희생을 잡고 조리하는 데 쓰이는 기구를 그린 전사청기용을 세 부분으로 구획해서 그렸습니다. 곡식을 담는 방향의 원형의 형, 삼원례를 행할 때 사용되는 세 개의 작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희생을 올리는 조, 모혈반, 향노와 향합, 제기를 향한 새로운 시선, 백은 작입니다. 청동상감 경회룸은 화병입니다. 20세기 전반. 청자음각 국화문 향로입니다. 청자음각 초화문 향로입니다. 순백 수반입니다. 이거는 2001년이네요. 순백포, 순백괴, 순백포, 백상감보입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 미술계는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서구 미술을 소외하여 정체성을 재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분청사기 사각 재기형 대반입니다. 1995년작입니다. 분청사기 사각 재기형 발 95년 정재효 작가님 작품입니다. 조선 후기의 종정도입니다. 안동 시립박물관 소장 작품입니다. 종정도. 잘 안 보이네.
잘 안 보여요. 이게 빛이 나가지고. 아, 이렇게 보여요. 김영자님, 유리님, 안녕하 교수님, 조오래 교수님, 르네셀 부자클럽님 입장 환영합니다. 여기는 경기 도자미술관입니다. 아, 그래요, 교수님. 조오래 교수님. 맞아요. 저도 좀 은근히 관심 많아요. 전라남도 고택만 여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참여했었어요. 여기는 조은희 씨 전통문화연구소 온지음 맛공방 장인데요. 어, 상을 그대로 제사를 지낸 후에 먹을 수 있는 일품 요리를 만드는 사람인가 봐요. 한 그릇에 3가지 정도를 모아서 형식을 탈피한 상차림으로 구성해 봤다는 내용입니다. 박성배님이요. 전통문화연구소 온지음 맛공방 선임연구원이네요. 좋은 재료 싱싱한 것을 구해서 손질을 하고 손질을 할 때도 정성스럽게 밤을 하나하나 깎고 소박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모아놓았고 하나하나 너무 귀해서 어울림이 너무 좋았다는 내용입니다. 잘 차려진 제사상의 경우에는 코스로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문어 같은 경우는 첫 코스를 얇게 점여서 먹을 수 있고 해산물 요리는 찜으로 먹을 수 있고 메인 고기 요리 그리고 나물과 밥 등 식사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과일 등 마른 안주 포 등은 식전에 주전부리로 먹을 수 있어서 잘 차려진 제사상의 경우 차리고 나서 후손들이 먹기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것도 포인트라고 합니다. 잘 차려진 제사상이네요. 어우. 정혜경 호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사실 제사라는 것은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해서 자신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그러한 제사가 과거의 전통에만 얽매여 있다면 차리기도 어렵고 그러한 행위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제사를 조금 새롭게 풀어보는 이번 전시에 오셔서 이렇게 제사라는 것이 간단하게 마음을 표현하는 상차림으로 할 수 있고 또 이 행위를 통해서 부모님께 공경하는 마음을 담고 그래서 제사가 우리 현대인의 삶 속에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제사 상차림을 기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젊은 분들이 제사를 과거의 전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가신 부모님께 마음의 정성을 다하는 행위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상차림으로 와서 보시면 이해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오름지기, 아름지기, 재단법인 아름지기. 새로운 제기 시선. 논산 명제 고택이네요. 저도 고택 투어를 많이 가봤습니다. 여기는 윤완식 명제 윤증 종가의 차종손입니다.
저희 집의 제사는 다른 집에 비해서 아주 간단하고 식구들끼리 만들어서 지냅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적은 시간에 마음 정성으로 지내는 것이 집안의 내력이고 이 다음에 어느 세대 인간은 제사 지내는 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간편하게 간소하게 마음으로 지내라고 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나물 반찬을 해서 올릴 때 세 종류를 하는데 색깔로 보면 흰색 계통, 푸른색, 검정색인데 그것이 뿌리, 줄기, 잎사귀,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김하영님 입장 환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시금치부터 먼저 제사상에 올려서 우리 집의 주인공은 새싹들, 너희들이다. 우리 집에서는 내가 제일 중요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살고 제산을 지내고 그랬죠. 된장, 간장은 옛날부터 씨간장, 씨된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남겨놓았다가 새로 담는 된장, 간장에 그 좋은 기운을 그대로 번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맛을 매년 똑같이 유지했던 것이고 옛날에는 모든 집안이 장독대를 갖고 있어서 장독대에서 나오는 소스를 가지고 모든 음식의 재료를 삼았는데 저희 집에서는 가끔 공중 떡볶이를 제사 음식으로 올릴 때도 있어요. 그게 간장으로 만든 것이고요. 이 지역 퇴계 이항 종가 차종손이네요. 퇴계 선생님 댁에서는 전통적인 제사의 관념이나 의미를 최대한 지키고 보존하고 있습니다. 일단 퇴계 선생님의 유지로 제사상은 간소하게 차리려는 유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유밀과는 쓰지 말라는 것. 유밀과는 고급 음식이기 때문에 쓰지 말라는 유언이 있었고 포가 보통 다른 집에 보면 제사상 신주 쪽에서 보면 오른쪽 맨 끝에 있는데 세계 종가에서는 중간에 포를 쓰게 되는데 그 이유는 퇴계 선생의 안동 권씨 손부가 혼자 제사를 지내야 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혼자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끝에 있는 포가 치맛자락에 걸려 자꾸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서 그때부터 포를 중간에 놓기 시작했고 전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조은희 전통문화연구소 온지음 막공장 방장입니다. 상을 차리고 나서 그 음식을 그대로 제사를 먹는 그런 내용이네요. 아까 여기 좀 있었죠? 음식을 하면서 좋은 재료 싱싱한 것을 손질을 하고 음, 정성스럽게 밤을 하나하나 깎고 소박하지만 정성을 다해서 모아놓으니까 너무 귀해서 어울림이 너무 좋았어요.
사실 제사라는 것은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음, 힘써야 할 것은 정성에 있으니 구차스레 풍성하려 들면 안 된다. 구차하면 마음이 편치 못하면 정성이 전해지지 못하니. 최제공 번암집에 있는 내용입니다. 1791년. 최제공은 1720년. 300년 전. 3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전시에 도움을 준 기관들입니다. 봄 스토리 연문숙님, 신재생님 입장 감사합니다. 도자기란 무엇인가? 도자기는 가소성 있는 점토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고 높은 온도로 구워낸 규소의 화합물입니다. 원료가 영가이며 매장량이 무한하고 유업 생산 체계에서 가공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며 무미무치의 소재로 세척이 용이하여 청결하며 인체와 자연에 무해한 자연 친화적 소재로서 미래 세계의 식물 재료, 금속 재료, 합성 재료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소재입니다. 독이, 자기, 세계 도자기의 발전. 선사시대, 선사시기 때 도자기입니다. 빗살무늬 도기. 신라 5, 6세기가 경, 노교이나 문사이오, 청자곡창, 삼세말, 암포라, 그리스 아테네. 선사시대, 선사시대 점토로 빚은 그릇입니다. 1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고대. 초보적 토기에서 재료와 기술을 개선하고
높은 온도로 굽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릇 표면에 유약을 씌우는 시유도로 발전은 필연적인 것이었습니다. 여기는 중세. 중세에는 동아시아에서 고화도 자기와 서아시아 유럽의 저화도 도기로 양분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연희님, 봄스토리 연문숙님 입장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송성모님 입장 환영합니다. 여기는 경기 도자박물관입니다. 지금 중세 시대의 자기를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청자, 중국 한국의 청자 나온 시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경기 도자박물관에 왔습니다. 도자기. 예, 맞아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장미를. 고맙습니다. 여기는 근세 시대입니다. 근세 중국, 한국, 일본의 백자, 유럽의 백자. 이게 근세 시대입니다. 17세기, 14세기부터 17세기. 점점 아름다워지죠. 아름다운 우리 도자기를 보겠습니다. 여기는 선사시대의 토기, 선사시대 토기입니다. 우와, 선사시대. 토기가 약 8,000년 전 신석기 시대부터 제작이 됐대요. 빗살무늬 토기도 있네요. 꽃한령. 여기는 지금 삼국 통일신라 시대의 토기입니다. 좀 더 이렇게 아름다워졌죠. 3세기경부터 7세기까지. 여기는 한반도의 9, 10세기경 청자, 고려 청자입니다. 11세기부터 12세기 사이에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고려 청자입니다. 청자 상감 운항문 매병입니다. 여기는 분청사기 상감 모란문 내기 항아리. 여기는 분청사기입니다. 조선을 대표하는 도자기는 분청사기와 백자입니다. 특히 분청사기는 다른 나라에서 볼 수 없는 독자적인 도자 양식으로 고려 말 14세기부터 조선 전기 14세기 중반까지 약 200년간 성행했다고 합니다. 여기는 조선 백자입니다. 조선 전 기간 동안에 널리 성행했고 특히 1467년 반청 및 궁중용 백자를 만들기 위한 관요, 즉 사옹원, 여기 말하는 거예요. 사옹원 분원이 경기도 광주에 설치된 이후에 급격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관요와 지방요. 조선 관요인 사옹원이 분원이 광주 여기 경기도 광주에 설치된 이후에 지방 백자는 품질이 안 좋고 경기도 광주에는 품질이 좋았다고 합니다.
조선 백자의 산실 광주 분원입니다. 경기도 광주 말하는 거예요. 사옹원, 사옹원. 조선의 왕실과 중앙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백자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도 광주에 설치된 관용, 즉 관영 백자 가마입니다. 국가가 직영했다는 거예요. 중앙관청인 사옹원은 본래 왕실과 궁궐의 음식과 연회를 담당하는 궁중주방으로서 주방에서 필요한 그릇을 만드는 본원은 이 사옹원의 한 갈래라는 의미로 분사옹원이라 혹은 분주원이라고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확한 의미는 사옹원 분원 백자 번조소입니다. 경기도 광주시 전역에는 조선시대 약 500년간 백자를 만들었던 분원 과마터가 350여 개소에 분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왕실에 사용하는 청화백처를 비롯한 당대 최고급 백자는 물론 권례에서 쓰는 허드렛 그릇까지 다양한 백자의 생산 흔적이 남아 있어서 이 조선 백자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 연간에 백자를 어기로 전용했다는 말입니다. 백자만을 사용했대요. 세종 연간에 1418년부터 1450년간 궁중에서 쓰는 어기, 그러니까 임금이 쓰는 그릇은 백자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분원 백자, 분원 백자입니다. 청하 매조 중문 항아리, 백자 청하 매조 중문 항아리. (1884년도에) 분원에 민영화를 했네요. 파키스탄님 입장 환영합니다. 곤상빈방 생방TV님, 봄스토리 연문숙님 환영합니다. 조선 백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달항아리,
백자 청화 운용문 대호. 음. 안나님 입장 환영합니다. 경기 도자박물관에 지금 도자기 어떻게 만들어졌나 영상 보고 있습니다. 초벌구이를 하고 있어요. 10시간을 초벌구이 한답니다. 우와. 초벌기 끝내가지고 직접 그리는구나. 조선시대 청아 안료. 우와. 유약을 바른 다음에 김소정님 입장 환영합니다. 여기는 경기 도자박물관에서 도자기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재벌구이를 높은 온도로 굽는다고 합니다. 아이고, 1250도까지. 1250도로 해서 하루 반 정도 굽는다고 합니다. 백자 청화 문경문 달랑아리. 백자 청화 운영문 대호.
아무도 없어서 목소리를 좀 내도 될 것 같아요. 도자기가 탄생한 지 약 8,000년이 된다고 합니다. 세계 굴지의 도자문화 국가였대요. 19세기까지. 도자기 직접 만져보게 됐죠.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게 돼 있네요. 음, 음. 여기 도자기의 이름은 어떻게 붙여지나. 도예가가 특별히 이름 붙인 경우를 제외한 도자기의 이름은 일정한 약속에 따라 지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만으로도 어떤 그릇인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도자기의 이름은 우선 백자인지 청자인지 구분하는 도자 재질의 종류를 먼저 정하고 다음으로 문양 표현 기법과 문양 소재, 그릇의 형태 순으로 붙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백자, 청화 운영문 항아리. 예. 백자 가운데서 청아 안료를 사용해서 용과 그룹 문양을 그려넣은 항아리라는 뜻이 됩니다. 음, 운용문 항아리. 백, 문양 기법, 문양 소재, 형태. 아, 갑발, 도지미, 구분, 여기, 이 아래 그 접시 밑굽 있잖아요. 거기고. 도지미는 도자기를 올려놓은 것이고, 갑발은 도자기가 깨지지 않게 이렇게 쌓아놓는 그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어, 이창재님 입장 환영합니다. 이창재님, 이창재 의원님이신가? 도공옥의 훈계에서 그릇이 격식에 맞지 않으면 시장에 내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깨버렸구나. 박제가의 북하기, 내 편차에서. 음, 한국 전통 도자전이
예전에 있었던 것은 하고요. 예전에 전시했던 거를 붙여놨네요. 2014년도. 2010년. 이쪽으로. 김홍관님 안녕하세요. 도자기로 보는 우리 역사. 경기 도자박물관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자 문화는 넓게 동아시아권에 속하면서 이웃 나라와의 우호적 교류를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왔습니다. 같이 보시게요. 도자기로 보는 우리 역사. 사람이 없어서 목소리를 좀 키워도 되겠네요. 소리를 못 내고 있었어요. 김홍관님 감사합니다. 지금 경기 도자 박물관입니다. 구경하세요. 영상이 정말 멋들어지게 만들어졌네요. 청자상감 운학유문매병입니다. 청자상감 운학유문매병 고려 13세기. 이는 청자완입니다. 통일신라 말에서 후삼국 시대로 이어지는 9세기경에 중국 월주요의 청자 기술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한반도에 처음으로 청자가 생산되었습니다. 강진을 비롯한 서남해안 일대 호족과 군진 세력을 중심으로 제작되었고요. 초기 청자는 기법이나 형식이 중국의 청자와 매우 유사했지만 점차 형태와 문양, 유색이 고려인의 체질과 문화에 맞게 변모해서 10세기와 11세기경에는 고려청자 고유의 특징이 확립되었습니다. 여기는 청자완이고요. 백자완, 고려 11세기. 고려청자와 고려백자입니다. 청자주름문병입니다. 고려백자는 초기부터 청자와 함께 제작되었으나 태토에 비해서 유약의 녹는 점이 낮아서 고온 본저가 어렵고 원료가 희귀해서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고려에서는 중국의 정효나 경덕, 진효의 백자를 수입해서 사용한 경우가 많았고요. 전해지는 대부분의 고려 백자는 유약이 연한 상아빛을 띠는 연질 백자이며 형태와 문양은 청자와 유사한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백자, 양각, 연판문 잔입니다.
백자 양각 연판문 잔입니다. 차를 담아 마시는 찻잔으로 추정되고 고려 백자 통영 잔입니다. 고려 12세기. 연문숙님 입장 환영합니다. 여기는 경기 도자 박물관입니다. 비색 푸른빛을 머금은 비색 청자입니다. 이거는 청자 음각 앵무문 발입니다. 음식을 담는 청자 발로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는 그릇 안바닥에 작은 원각이 있습니다. 작은 원각이 있습니다. 고려 12세기. 고려 청자는 11세기부터 왕실과 귀족은 물론 서민에게까지 널리 사용되고 장식 또한 계층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청자 음각 연당초문 표용 주자입니다. 너무 아름답죠? 청자 음각 보상화문 발입니다. 청자 양각 연판문 대접입니다. 청자 양각 모란문 대접입니다. 상감청자입니다. 청자 상감 운항문 주자입니다. 고려 초부터 등장한 도자기 상감 기법은 12세기에 이르러서 청자의 주요 장식으로 널리 애용되었습니다. 강진과 부안의 고급 청자를 대표하는 상감 청자는 특히 최씨 무신 정권 어느 집권과 함께 급속도로 발달했는데요. 다양한 회화적, 도안적 문양이 표현되고 장식성이 강조되면서 유색은 점차 투명하게 바뀌어서 비색 청자와는 또 다른 고려 청자와 조형미를 보여줍니다. 1170년에서 1270년 무신 정권 내 급속도로 발전됐다고 합니다. 청자 상감 연지문 편병입니다. 고려 13세기입니다. 청자 꽃순이님, 바늘마녀님 입장 환영합니다. 청자상감 포류 수금문잔입니다. 청자상감 포류 수금문잔. 그리고 청자상감 연당초문 대접입니다. 청자양각 화형 접시입니다. 13세기 말부터 원의 간섭과 물자 수탈로서 고급 청자 생산이 곤란해진 고려는 청자의 간지명을 상감해 제작 연도를 표시하고 공납물의 품질과 수량을 관리하고자 힘썼다고 합니다. 이건 고려 청자가 쇠락하는 시대입니다. 조선식 상감 청자, 상감 분청입니다. 분청 상감 대접입니다. 분청상에는 고려 말 전국에 흩어진 강진의 청자 장인들이 각지의 지역민이 요구하는 조질, 상감 청자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청자의 기술과 서민의 생활 양식을 기반으로 탄생한 조선식 상감 청자, 즉 분청사기는요, 15세기 전반 조선 왕실과 관청에 공납되면서 그 품질이 향상되었고 표현 수법이 다양하게 발전하고 조선 초 도자를 대표할 만큼 널리 유행하였습니다. 분청 상감 연화문 매병입니다. 분청 상감 초화문 매병입니다. 정연한 인하 분청인 공납제도와 관사명 분청입니다. 분원 설치 이전에 주요 공납품이었던 분청사기가 도난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태종 17년, 1417년이에요. 납품할 관청 이름을 그릇에 새기도록 하고 세종 3년에 만든 세종 3년 1421년에 만든 에는 만든 사람의 이름을 그릇에 새기게 해서 품질 향상을 꾀했습니다. 관청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만든 사람 이름도 적고 그 결과 세종 연간에는 품질이 우수한 인화 분청사기가 많이 제작되었는데 글자와 인화문이 교묘하게 조화돼서
장식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분청 인화 복화문 합입니다. 분청 인화 내섬시에 공납된 분청사기에 의해서 내섬명 대접이래요. 내섬시에서. 분청이나 대접이네요. 예빈이라는 이름이네요. 장미 감사합니다. 예빈시에서 공납돼서 분청이나 예빈명 대접이네요. 분청이나 예빈명 접시. 분청 DC. 분청 상감. 여기 예빈명 합. 분청이나 매병. 우와. 분청 조화 모란문 항아리입니다. 몸통에 백토를 바르고 태토가 보이도록 백토문의 문양을 음각하거나 쓱쓱 긁어낸 조화 박지 분청은 조각적 면모와 회화적인 감각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단정한 인화 분청에서 보기 힘든 소박한 정서가 잘 표현되어 있어서 분청 사기의 여러 기법 가운데 가장 개성적인 기법이라고 할 수 있고 주로 전라도 일대 가마에서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조화 분청, 박지 분청 문양이 완성됐네요. 조화 분청 제작 기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로 위에서 반건조 접시를 올려주세요. 손물레를 돌려서 화장토를 칠해줍니다. 유리님, 연료절감님, 범스토리님 보세요. 화장토가 적당하게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손톱으로 눌렀을 때 살짝 딱딱한 느낌이 들 때까지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나무 젓가락을 사포로 뾰족하게 다듬어서 조각 도구로 사용합니다. 문양을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유리님 어서 오세요. 한 줄 오고 치우면서 작업해야 할 문양이 깨끗하게 해줍니다.
문양이 완성되었습니다. 조화분청 제작 기법을 보셨습니다. 거침없는 철화분청. 철화분청은 흰 백토 분장면에 검은 철사 안료를 사용해서 문양을 그려낸 것으로 색상의 극적인 대조와 간결하고 거침없는 분놀림이 마치 선화의 경지에 다다른 듯합니다. 분청사기 특유의 거칠고 투박한 맛을 잘 보여주는 철화분청은 특히 공주 학봉리, 계룡산 일대에서 제작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저는 분청철화 당초문 병입니다. 김오경님 입장 환영합니다. 생활체육님, 여기는 박물관이에요. 경기 도자 박물관입니다. 구경하세요. 분청철화 모란문 병입니다. 덤벙 분청완입니다. 분청사기 표면을 분장할 때 붓으로 칠하지 않고 백토를 물에 풀어 만든 걸쭉한 용액에 푹 담궜다 건져내는 덤벙 분청은 그릇을 백토물에 담글 때 덤벙 소리가 난다 해서 붙여진 기법 이름입니다. 붓자국 없이 백토가 매끈하고 두껍게 씌어져 있는데 가끔 백토밀이 주르륵 흐르는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청사기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기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16세기의 전라도 일대 가마에서 많이 제작되었습니다. 이건 덤벙분청 완입니다. 약간 대접 같은데 완이라겠네요. 이거는 덤벙분청 완. 덤벙분청 완. 대접을 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백자 대접. 대접보다 좀 작은 게 완이네요. 백자 대접. 마감할 시간이 돼서 빨리 나가라고 합니다. 백자 항아리입니다. 아유, 너무 오랫동안 봤어요. 조선의 백자. 조선의 백자입니다. 아이고, 벌써 5시인데 6시까지 아니나? 백자. 백자 보세요. 미안해요. 깐깐찡언님 오셨는데 여기는 백자. 백자를 보겠습니다. 아, 여기도 또 있는데. 여긴 철화백자. 철화로 그려진 백자입니다. 아이고, 자세히 보다가 너무 늦어버렸어요. 철화백자. 백자 철화 온용문 항아리입니다. 아, 정말 너무 멋있는 걸 하루 종일 봐도 안 질려. 조선의 도자 문화를 꽃피운 백자 연적입니다. 백자 소문 항아리, 백자 소문 병, 청아 백자, 백자 청아 모란문 대발, 큰 대발. 김홍관님 구경하세요. 백자 청아 모란 전문 병입니다. 백자 청아 장생문 항아리입니다. 백자 청아 국화문 항아리입니다. 여기가 길상문, 무늬가 막 있잖아요. 인간이 바라는 장수, 다산, 부귀, 출세 등을 문자나 사물의 형태를 빌어서 상징적으로 나타낸 길상문은 조선 후기 청화백자 문양의 키워드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실용과 장식을 결합한 19세기의 백자 실용기입니다. 실용적으로 사용한 거요. 백자 대접, 백자 청화, 백자 청화 모란문 주자. 멋있네요. 사대부, 문방사우, 연적, 산수문 사각 연적. 글 쓰고 이렇게 안 날아가게 하는 거 연적이죠. 백자 소문 무릎형 연적. 양각 백자의 제작. 백자 양각 국화문 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무식해가지고. 양반 문화의 상징 백자 병입니다. 백자 청화 산수문 병.
백자, 양반들 문화를 알 수 있는. 김신나 선생이 기증한 유물이네요. 김신나 선생님이 기증한 유물인데요. 백자 접시네. 음식을 담아내는 백자 접시네요. 이 친구 반밖에 구경 안 했는데 나가라 해서 지금 생활 속의 백자를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이건 좀 대충만 보여드려야 되겠어요. 사랑방에서 남자들의 사회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쓰여진 백자 항아리. 차 한방이 부엌 옆에 붙은 사랑방에 내어가는 공간이 있잖아요. 차 한방에 쓰여진 백자입니다. 백자 청아 모란문 항아리. 대청하고 또 상차림. 백자 청아 국화문 반상기. 백자 주자와 잔이네요. 부장인데 무덤에 껴묵거리를 묻어주는 부장 풍습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내세에서 쓸 도자기하고 조상의 행적을 기록한 도자지석을 함께 매장하는. 아이고, 다 매장했다. 토광묘에서 출토한 출토품입니다. 제사 지낼 때 사용했던 제기. 경기도의 정말 고려청자입니다. 고려 백자. 고려 후기. 되게 도요지에서 도편들이 많이 출토되었네요. 가평 하판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백자 편입니다. 백자 조각이에요. 가평 하판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광주에 설치된 조선의 분원 가마. 조선 왕실 분원의 가마에서 나온 겁니다. 지방 백자. 가평 하판리 가마터에서 출토된 항아리하고 병입니다. 이거는 시장으로 나간 경기 도자입니다. 이렇게 다 보관하고 있어요. 박물관. 8,000년 전에 한국에 도자 조형 정신을 계승해서 정서와 미의식을 한 전통 도자입니다. 아이고, 너무 볼거리가 많은데 너무 늦게 왔어요. 자세히 보고 싶은데 너무 늦게 왔어요. 일제강점기 지방가마에서 나온 겁니다. 백자 청아 불수관문 항아리.
조선을 장악한 일본의 산업 자기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봤던 거. 제8회 아름다운 우리 도자 글 그림대에서 수상작이 전시됐네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보셨어요? 여기는 경기 도자 박물관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조선 500년 왕실 도자기의 고향 건지암 도자공원에 광주 왕실 도자 판매관에 왔습니다. 여기 한번 왕실 도자 판매관을 구경해 보세요. 저쪽에는 차마루 카페가 있고요. 경기 도자 박물관 체험교실인데 오늘 쉬는 날이네요. 여기 경기 도자 박물관 방금 구경했고요. 이쪽에는 왕실 도자 판매관입니다. 멋있는 전통 상설 광주 왕실 도자기 상설 전시 판매관을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구경 좀 할게요. 와, 저쪽도 같은 걸 같아요? 아, 와, 너무 예쁘다. 지금 이거는 현대적으로 만든 거죠. 아, 예전에 그건 아니죠. 아, 도예 명장님이 만든 거예요? 아, 우와, 이건 1200만 원. 청화백자 운하 금체문 항아리 1500만 원이네요. 백담도예 이광. 이분은 광주시 도예 명장 도평용 한일상. 지당 박부원 선생님께 청동채 장호. 철원 도예 작품입니다. 너무 그림이 예쁘다.
감사합니다. 옹기 항아리. 여기 오시면 별별 게 다 있어요. 정말 예쁘죠? 상설 전통공예원. 여기는 경기도자박물관 입주 작가들의 창작 활동 공간이네요. 이런 접시가 38,000원. 그렇게 비싸지는 않네요. 아유, 너무 예뻐요. 가격이 80만 원 정도? 여기는 미강료 600만 원 주셨네요. 지평도의 한기석 작가님의 지평료입니다. 180만 원 돼. 단원 조민호 작가의 분청 터짐 이남은 보이장알입니다. 일송도요연구소 신정섭 작가님의 일송도예 작품입니다. 미도요 구송혜 작가님의 정호다환입니다. 아유, 눈 정말 호강하네. 달 항아리. 은낭님 입장 환영합니다. 구경하세요. 예쁜 닭이 세트. 닭이 세트 구경하세요. 찻잔. 감사합니다. 경기도자박물관 입주작가 창작 활동 공간이네요. 저도 여기서 창작 활동을 하고 싶네요.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도자기 판매장 구경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